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온 경우라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그 부동산에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경매 투자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임차인 분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차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의 효력을 알아야 합니다. 전입은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점유는 쉽게 말해서 어떤 부동산에 이사를 가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만으로도 점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점유라는 것은 신발 하나만 두어도 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열쇠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1일날 신고했다면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점유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이사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과 점유를 마쳐야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입찰자는 매우 유의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의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이를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돈을 지키려면 잃지 않으려면 부동산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분석할 때는 경매 정보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본인이 직접 분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항상 열람 가능하지만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대항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입일과 점유일은 2017년 1월 6일이므로 대항력 발생일은 2017년 1월 7일 0시부터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 2018년 7월 20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짜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 그리고 근저당 모두 9월 1일에 했다면 대항력 발생일은 9월 2일 0시부터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될까요? 다음은 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임차인의 권리 1.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전입과 점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집니다.